네. 말씀 들으면서 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이 하나고등학교의 좀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드현 리더스도 하나고등학교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수많은 고등학교들 중에 딱 하나고등학교였던 건지, 그리고 또 하나고등학교에 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중1 무렵이었고,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던가 그런 활동들 자체가 아주 많은 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학교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무학년 무계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한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전반적으로 문과 학생으로서 문과 과목들을 듣는 와중에도 전 기술과 어떤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한다던가, 또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같은 좀 이과적인 과목들에서 참여해서 다른 분야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활용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고등학교가 다양한 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교과 외적으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어떻게 느껴지기도 하냐면,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에게는 또 너무나 많은 선택지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을 또 강요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우려사항, 의구심, 이런 것들도 드는데, 실제 학교 생활을 해 보셨을 때 그런 선택의 지점이 너무 많은 것에서 따라오는 부담감,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하나고등학교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4인실 기숙사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모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 상대평가 시스템 속에서는 매 순간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선의의 경쟁에서 나오는 나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갖춰져야만 고등학교 생활을 생존 가능하다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자아 탐색,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색을 위한 독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게 약간 지금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결국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제한된 공간 내에서 굉장히 극심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공동체와 함께 잘 학교 생활을 하려면 독서 경험 역시 이 인성 함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해 주신 걸 또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고 입시에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고, 하나고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그런 압박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주도성이 충만한 학생이면 사실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친구들은 중2부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시작했냐, 얼마나 빨리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각의 방식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정말 의지가 충만해서 중1 때부터 열심히 활동들을 개척해서 고등학교 입시에 성공적으로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기주도성이 막 충실하지 않고 약간의 어떤
그런 수동적인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입시를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도 최소한의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컨텐츠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위치한 학생들이고, 그 학생의 마음가짐이 열려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빠르게 성장해서 성적인 고등학교 입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두준 리더스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입시와 하나고등학교의 생활을 이미 경험해 본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과 또 함께 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또 하나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게 중학교 선배가 먼저 하나고등학교에 진학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나 홍보 영상으로만 알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활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가 이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들을 선배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더 불태웠고, 이런 선배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 중에서도 나도 같이 지원해보겠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친구와 같이 서로 쓴 자소서를 나눠서 읽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면서 이런 자기주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을 때 제가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 멘토로서의 역할 중에 좀 동기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예컨대 뭐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좀 조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의 좀 독서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좀 더 확장시켜 말씀드리자면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생기부를 자신만의 방식대로 설계하고 기획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뒤늦게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의 방향성이 너무 눈에 보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만약에 생기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질감 없이 말이 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생기부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또 제가 멘토 입장에서 멘티에게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아리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하나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동아리 면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고등학교 입시 자체에 대한 시점까지 확장해 봤을 때 어떤 임원 활동이나 이런 부가적인 활동들은 크게 그 자체 매력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은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인기 있었던 동아리가 인체연구 동아리나 뇌과학 동아리였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내가 생물학 동아리를 했었고 거기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어필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입시할 때나 이후의 동아리 활동들에서도 부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회 임원 활동은 뭐 리더십 그런 능력은 어필할 수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십 활동과 더불어서 동시에 전공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내 관심도 같이 녹여낼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이저 리더스 그리고 멘토, 일종의 멘토로서 이 동아리 활동적인 측면 외에 조금 더 멘티들에게 나 이런 부분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글쓰기와 토론에 대한 연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 나 한국말 할 줄 알고 글씨 쓸 수 있으니까 글 쓰기 어렵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나 내가 보기에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2, 3년은 계속 글쓰기 연습을 해야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서 부끄럽지 않은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초, 중 생활을 봤을 때 글쓰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것들을 섭취해야 됩니다. 다양한 글, 또 신문 같은 다른 컨텐츠들도 여과 없이 많이 섭취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질문하는 능력, 또 그동안 쌓아놓은 스키마, 또 마지막으로 글을 유려하게 잘 쓰는 표현력 같은 것들이 세 가지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글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필요하지만 짧게 잡았을 때 3년 정도가 걸린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는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토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귀찮은 활동이거든요, 글쓰기에 비해서.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하고 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글쓰기 이전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좀 글보다는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토론 수업 위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